네, 외국인의 눈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속내를 들여다보는 외국인의 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카치언 컴퍼니 앤서니 김주영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뭐 질문을 드리기 전에 우리 예전에 소개하셨던 지오소프트. 네. 예, 조종 국면에 들어갔을 때 네. 시청자들의 원성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다는 맞습니까? 네. 지오소프트 차트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 지오소프트가 오늘 얼마나 올라가는 겁니까? 지금 한 25% 정도 올라갑니까 오늘? 예, 그래서 일단은 최고점을 찍었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쿠팡이 상장을 하고 그로부터 사실은 좋은 영향을 받아서 지금 이게 실력입니까 운입니까 김주영 대표님? 네. 반반이라고 하시죠. 알겠습니다. 반반입니다. 예.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말씀하셨던 또 종목 하나 우리가 AS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텔레칩스. 네. 맞습니까? 네. 텔레칩스 한번 보여주세요. 예. 텔레칩스도 오늘 모르겠습니다. 한 15% 정도 올라가고 있나요? 예,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15% 올라가고 있었는데 텔레칩스는 오늘 목표가가 지금으로부터 한 40%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목표가가 사실은 리딩 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네. 나와서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앤서니 킴 대표께서 먼저 얘기하셔가지고 네. 예,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종목 조금 지금 손실 중인 종목도 있을 테고 올라가는 종목도 있을 텐데 그렇죠.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어느 정도 멈춘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 향후 외국인의 투자 뭐라 그럴까요? 방향? 네. 예, 강도?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우선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1월 달에 죄송합니다. 1월 달에 저희가 네. 얘기를 했던 게 2월 10일까지는 아마도 매도세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듯이 외국인들이 거의 한 2.5조 정도를 매도를 했었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서는 혹시 외국인들이 다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두려움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네, 저 지금 보고 있는 차트가 좀 뭡니까? 사실은 전 세계적인 에쿼티 인플로우라는 건데 그러면은 주식 쪽으로 네. 자금이 지금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다는 그런 지금 차트입니까? 네,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저 내용은 블룸버그에 우선 나왔던 공개됐던 내용이고요. 네네. 저거는 Bank of America Securities,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메릴 알고 있는 린치. 메릴 린치가 네네. 네. 보고서를 낸 겁니다. 네네. 2010년도에 2월 10일 날 기준으로 네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주식 시장에 들어온 자금을 나타낸 건데요. 네네. 지금까지 예측했던 2002년부터 지금까지 예측했던 기간 동안 최대치인 58 빌리언, 네네. 그러니까 58조, 우리나라 돈으로 한 63조 정도가 네네. 들어왔다라고 아하. 하는 부분을 나타냈던 거고요. 저 리포트에서 얘기를 했던 것이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에서는 브런 베어 인덱스라고 하는 것을 매주마다 발간을 하잖아요. 네네. 그 내용에서 익스트림 불 케이스로 지금 평가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한국말로 뭡니까? 엑스트림 극단적인 호황장입니까? 네, 그렇게 아마 해석하면 될 것 네네. 같고요. 이런 케이스가 한 12번 정도가 있었는데 네네.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한 이후, 그런 시그널이 나온 이후에 3개월 이내에 9% 정도의 주가 지수 조정을 보였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향후 시장이 좀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라고 하는 보고서를 제출을 한 거예요. 너무 사실은 과열이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매크로적인 측면, 펀더멘탈로 인해서 조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과열이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 갈 수도 있다라는 리포트를 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리포트가 나왔었는데 이거를 조금 과대 해석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그런 이유를 지금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선적으로는 네네. 미국은 그럴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지금 58 빌리언 중에 36 빌리언, 그러니까
360. 한 3분의 2 정도 되는 네, 금액이. 60% 정도가 미국에 들어갔던 거고요. 네. 지금 아시아 쪽에는 한 5.4 그 정도니까 한 10%가 조금 안 됩니다. 네, 한 6조 정도 9%? 들어왔다고 치고. 네, 한 그 뭐 좀 정도가 그렇게 많이 지금- 들어온 건 아니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빠져나갈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아시아에 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에서 지금 바이든 정부가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2 트릴리언 달러의 어떤 그 2조 달러의 부양책. 네, 부양책을 예. 계속 네네. 얘기를 하고 있죠. 네. 한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4차 추경안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자금이 이렇게 계속 갖다 풀리게 되면 자산 버블이 형성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그 자산운용사 있지 않습니까? 네네. 캐피털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쪽에 친한 분들이 몇 명 있는데, 네네. 근데 그쪽에서 이번에 뭐 그 코멘트를 했는데 금리를 올리는 거는 2024년 이후에나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 어떻게 보는 겁니까? 그 앞으로의 인플레이션은 좀 나지 않을 것이고 경기의 회복이 느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더라도 그거를 페드에서 조금 참고 간다라는 겁니까?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캐피털에서는. 지금 우선적으로는 후자 쪽을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 부분들은 결국은 Fed Fund Futures라고 하는 그 연방 전 그 준비위원회의 금리 결정에 대한 포캐스트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거기 내용에서 2024년 이후에나 금리를 0.25% 정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주식시장이 고평가돼 있다? 아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얘기했던 부분은 네네. 고평가일 수도 있지만 네네. 그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 아하. 지금은 ride the wave.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이 올라가는 것을 파도를 그대로 타라. 타고 가야 되는 시점이지 꺾을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주요 이슈였고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머징 마켓은 돈을 빼지 말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이머징 계속 마켓에 얘기를 돈을 빼지 말아라.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반도체 수출 데이터도 어저께 나왔는데 네. 숫자가 56.8% 네. 수출 데이터가 상승했습니다. 굉장히 크죠.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이 GDP의 45%를 차지합니다. 그렇죠. 근데 수출 데이터가 그렇게 좋게 나온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업사이드가 조금 더 열려 있지 않느냐. 저는 어제부터 네. 마음이 조금 그런 쪽으로 변하고 있는데 반도체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최근에 반도체 관련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차량용 반도체 무슨 바이든이 반도체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정책적으로 뭐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지금 뭐 보시고 계세요? 뭐 우선적으로는 반도체, 그러니까 자동차형 반도체 이슈는 이게 오늘 내일 이슈 해결될 수 있는 이슈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문제들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이 생산되는 것들이 8인치 웨이퍼의 팹 쪽에서 같이 생산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게 향후 단기간에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다음에 일본의 지진 여파 때문에 결국은 또 한 번의 이 그 생산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더 장기적으로 이 자동차향 반도체 이슈는 문제가 생길 텐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TSMC 쪽에서는 이 자동차향 반도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IT 쪽에서 지금 그 할당되어 있던 팹을 결국은 돌려서 지금 전환시키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네, SK 하이닉스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국의 공장을 다시 오픈시키면서 8인치 쪽 웨이퍼를 가지고 할 수 있는 팹들을 계속적으로 빨리 공장을 옮기겠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현재 서플라이 디맨드가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은 확실한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전에 우리 최승만의 빅샷에서 말씀하셨던 종목들이 좀 나오는데요. 네. 그 반도체 관련 종목만 지금 보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코미코 말씀하셨고 네. 디바이스 엔지 뭐 수백 %의 수익률이 났습니다. 그렇죠. 예. 제일 최근에 얘기하셨던 것이 APTC예요. 네. APTC는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죠? APTC. APTC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아주 뭐 적절하게 우리 김주영 대표가 얘기하셔가지고, 예. 그럼 오늘 그 소개하고자 하는 종목도 네. 사실은 뭐 트렌드 좋아하시니까 네.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재미있는 종목을 좀 재미없어도 됩니다. 네. 예, 그 좋은 종목 가져오시면 됩니다. 네. 예. 어떤 종목입니까 오늘? 예.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거는 네. 아까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8인치 웨이퍼 관련 네네. 종목이고요. 8인치 웨이퍼 관련. 예. 네, DB 하이텍입니다. 아, DB 하이텍. 네. DB 하이텍은 이거 증설이 있어야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아닌가요? 우선적으로는 네네. 신한금융투자하고 네네. 그다음에 하나금융투자 두 군데에서 네네. 지금 이 회사는 커버를 하고 있고요. 네네네. 주가가 많이 올라오긴 했죠.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아직도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계시고 신한금융투자에서는 74,000원의 목표 주가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 그 앤토니 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더 올라갈 룸들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저는 10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습니까? 우선 첫 번째로는 네네. 8인치 웨이퍼라고 하는 것은 네네. 이게 결국은 200mm 웨이퍼를 얘기하는 네네네. 거잖아요. 9세대 웨이퍼이고 네네. 그 다음에 소수의 물량을 만들고 네네. 자동화보다는 네네. 인간이 직접 들어가서 많은 일들을 네. 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네네. 좀 아웃데이트된 기술이라고 얘기를 해서 최근에 투자가 많이 없었는데요. 네네. 요새 지금 이렇게 막 핫하게 움직이는 이유가 첫 번째로는 IT 부품 자체가 이 코로나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네. 그 IT 기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첫 번째로는 IC 관련된 수요들이 늘어나서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자율주행 얘기를 하는데 네네.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결국은 라이다 기술이라던가 또는 자동차 내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들의 숫자들이 엄청나게 네. 늘어납니다. 지금 현재 지금 전장에 들어가는 게 한 400불 정도가 들어간다고 얘기를 네네. 하고 있는데요. 그게 1000불 이상이 들어갈 것이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지속적으로 8인치 웨이퍼 쪽에 그 디맨드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DB 하이텍은 전 세계에서 지금 8인치 웨이퍼 기준으로 캐파 기준으로 9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톱 10에 듭니까? 탑 10에 들어. 그런데 그 증설을 하면은 네. 뭐 사실은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뭐 제 생각이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제 생각엔 증설을 하면 정말로 주가가 좋게 움직일 것 같은데 네. 증설하는 데 있어서는 돈이 많이 드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어저께도 뉴스를 보니까 증설을 할 수도 있다라는 투에 그런 또 뭐 뉴스들이 좀 나오곤 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부분을 신한금융투자도 하나금융투자도 모두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네. 그 첫 번째 이유가 4분기 기준으로 해서 DB하이텍이 그 회계 원칙을 변경을 했습니다. 네네. 그 중 하나가 결국은 공장 설비를 투자를 했을 때 네네. 감가상각의 방법을 11년에서 6년으로 좀 단축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EV, EBITDA는 좋아질 수 있는데 네. 펀은 좀 나빠질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예. 그 accelerated 네. depreciation 쪽으로 네네. 가져가게 되는데 네네. 저 행동들을 하는 이유가 네네. 결국은 앞으로 추가적인 비용 발생 또는 생산 설비 네. 확장이 늘어났을 때 네네. 비용으로 떨어야 되는 부분들을 앞단에 먼저 지금 정리하고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사인이네요. 시그널이 아닌가라는 얘기들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DB 하이텍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네, 혹시나 증설 안 하더라도 네, 단가 인상은 뭐 거의 100% 아닙니까? 네. 지금 현재 단가 인상에 대해서는 네네. 10에서 15%는 우선 기본이라고 얘기들을 하고 계시고요. 네네. 제가 쭉 좀 찾아보니까 대만에서는 올해만 8인치 웨이퍼 기준으로는 한 40% 정도까지는 ASP 인크리스가 있을 수 있을 단가 것이다. 인상을 40%는 할 수 네. 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부분의 그 8인치 웨이퍼 기준의 네. 이 생산 쪽은 수주가 벌써 이미 120% 이상씩 꽉꽉 차 있어요. 어쨌든 DB 하이텍은 비메모리 8인치 웨이퍼를 만드는 회사인데 네. 근데 40% 단가 인상을 한다고 치죠. 네. 그냥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그 40%가 온전히 그 소위 영업이익 쪽으로 떨어지는 숫자들 아닙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 영업이익의 증가는 좀 폭발적일 수 있겠네요. 만약 네. 그렇게 된다면. 네, 지금 현재 매출이 올해 9,300억 정도가 됐는데요. 그럼 내년에는 1조를 넘어설 건데 만약에라도 40%가 늘어난다고 치면 그러면 1조 3천, 1조 4천 정도가 될 것이고 올해 영업이익이 2,300억 정도였으니까 5천억 이상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엄청난 숫자가 나오고요. 그게 이제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SK 하이닉스가 어쩔 때는 사실은 이 마진 때문에 네. 뭐 3천억의 이익을 냈다가 네. 어떤 해는 뭐 5조의 이렇게 막 10배 이상 차이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DB 하이텍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약한층 컴퍼니 앤토니 김주영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